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IT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의 신이라고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 그 소속사인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거기는 좀 쉬운 내용, 그리고 ITC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진짜 좀 실전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이제 IT 좀 이제 종목 분석이나 이제 어떤 섹터 분석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네네. 그 미국 주식도 하시고 네네. 한국 주식도 투자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 지금 투자는 국내 주식만 하고 있고요. 네네. 국내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IT 섹터 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투자도 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제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탐방 가서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흐름들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데, 제가 미국 회사를 탐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주식은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이게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의 동조화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이제 미국하고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쪽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국 주식 투자 그 산업 또는 뭐 주식에서는 IT 쪽이 좀 많으신 거예요? 네네. IT 쪽 중에서 이제 주로 반도체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또 그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좀 새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TSMC, 대만 TSMC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여기 시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요. 삼성이 그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경험들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가 결국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큰 시장이니까요.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이라고 하시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주도 보시는 건가요? 네네. 저 중소형주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삼성전자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뭐 그게 유의미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1% 정도 뭐 이렇게 늘렸다고는 하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을요. 파운드리 쪽에서. 네네. 근데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1%의 점유율을 넓히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 뭐 컴퓨터나 모든 기기들의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두뇌의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CPU라 그러죠. CPU가 있고 이제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AI 때문에 NPU라고 해서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세서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드 디스크를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SSD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건 낸드 플래시 덩어리거든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게 프로세서가 훨씬 더 빨라요. 메모리를 불러오는 속도보다. 그래서 병목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버퍼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D램입니다. 그래서 요 컴퓨터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고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요 프로세서를 우리나라가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모리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요. 각각은 1등인데. 네네. 각각은 1등인데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1등인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미미한 점유율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표준화돼서 그냥 딱딱 잘 만들어내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요거를 이제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아주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5나노, 4나노까지 이렇게 미세 공정을 가야 되는데, 10나노 이하로 파운드리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TSMC라는 대만 업체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EUV 장비 뭐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TSMC에 비해서 네네. 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잡을 만한 2등이 아니라 네네. 그 격차가 조금 아직은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크고. TSMC가 시장 점유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등하고 2등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2등하고 3등하고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는 1등, 2등이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하고 3등부터는 14나노까지밖에 못해요. 그 뒤에는 다 어떤 오래된 공정들 하는 회사들이고 여기 두 개 회사만 이제 첨단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네. 저희가 어떻게 현재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네네. 앞으로는 좀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을 믿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원래 그 반도체라는 게 미국에서 태동을 해서 그죠. 70년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붐을 일으켰고 80년대는 일본의 시대였거든요.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메모리 네. 그죠. 디램을 일본이 완전히 미국을 제치고 가져왔는데 원래 그 디램이라는 거는 인텔이 만든 반도체입니다. 인텔이 처음으로 이 반도체를 메모리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개발한 게 디램인데 결국 일본 업체들은 또 제조 괴물이잖아요. 그죠? 수율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텔은 디램을 포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기회가 생기죠. 이 전자계산기, 이제 비지콤이라는 회사가 전자계산기 칩을 설계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계속 개량한 게 CPU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CPU 쪽에 집중해서 인텔 인사이드, 그죠? 컴퓨터 안에는 모든 인텔의 칩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고, 이제 80년대는 메모리는 일본의 시대였는데,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메모리를 가져온 거죠. 네. 90년대 삼성전자가 디램을 또 그 80년대부터 했지만 결국 90년대 1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이제 만불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교도부를 마련했고 그 2000년대 초반에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이제 그 낸드 플래시라는 건 도시바 개발한 겁니다. 일본이. 네. 근데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삼성이 또 2000년대 초반에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었죠. 네. 그렇게 국민소득하고 네네. 반도체 산업하고 이게 좀 묘하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5천 불, 6천 불 정도잖아요. 결국 4만 불을 넘어가는데 중요한 게 결국 파운드리 산업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의 뭐 수출 컨텐츠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네네. 무엇보다도 그렇죠. 놓칠 수 없는 게 반도체. 맞습니다. 결국 전기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 반도체거든요. 어. 우리는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나 막 이런 것들 보지만 결국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자율주행차인데 네. 그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입니다. 네. 그 칩이 없다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칩은 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네네.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설계는 테슬라가 해서 그렇죠. 주고 네, 이제 그러면 공정은 이제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력을 그냥 네. 진짜 좀 믿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걸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예 그냥 TSMC로 네. 그냥 그 산업 1등 네.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예. 뭐 어떤 투자에서 이게 편견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TSMC도 잘 되고 삼성 파운드리도 잘 되고 결국은 그 시장 파이 자체가 워낙 빨리 커지고 있어요. 파운드리라는 시장 자체가 그래요? 워낙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유율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둘 다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산업 자체가 커지고 네네, 있으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주라고 불리긴 하는데 네네. 이 주가가 좀 너무 네.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지금 빵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빅테크죠.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를 한 2000년대 초반에 투자했다 그러면요. 한 10년 동안 안 오르는 주식이에요. 그렇구나. 미국 시장이 한 10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굉장히 재미없었죠. 시장 자체가. 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 나스닥 지수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신흥국, 뭐 브릭스, 뭐 중국, 뭐 이런 데는 완전 난리였거든요. 네. 그때는 고성장하는 게 브릭스 신흥국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 보면 이게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 주식이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2015년, 16년, 17년 보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냐.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이 큰 종목이 뭐 정말 몇 배씩 났으니까. 진짜 네. 그런 때가 있었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따라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국 이제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가로 나타내는 게 맞지만 이게 전설적인 투자자 아나톨리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의 기업 가치와 이제 주가는 개와 주인의 관계다. 그죠? 그 회사의 가치는 주인이에요. 이제 주인이 개를 끌고 가면 이게 목줄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가 앞서거니 하기도 하고 뒤서거니 하기도 하는데 결국 둘은 같이 이렇게 공원을 돌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거는 그 실적.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그 어떤 주가, 그 개의 주가, 그 개의 움직임하고 주인의 어떤 가치가 결국 매칭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양심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을 줘요. 3개월마다 배당을 줍니다. 네. 뭐 요즘에 그 뭐 적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금하면 뭐 1년에 1% 정도 주잖아요. 삼성은 1년에 한 3% 4% 줍니다. 배당. 가끔씩 특별 배당도 합니다. 네. 맞아요. 2020년인가 그때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고 버티면 되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다. 네. 강남 아파트는 단기 투자해서 돈 벌 수가 없죠. 네. 결국 그 부동산이라는 곳을 있거든요. 계속 안 오르다가 결국 시세는 단기간 뽑아버려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단기간에 시세를 놓치면 결국 그동안에 버텼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1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네. 한 10개월 동안은 지지부진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나 업황 자체가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와 주인이 있는데 네. 지금은 개가 약간 주인의 뒤에서 걸어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아주 많이 목줄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목줄이 최대한 늘어나고 네네, 그렇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만약에 좀 현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네네. 해도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현금으로 적금 넣을 돈이면 그냥 삼성전자 사겠어요. 네. 근데 몰빵은 또 좋지 않고요. 항상 또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 삼성전자 말고 네. 다른 거 사면 안 돼요? 중소형주의 반도체?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중소형주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다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네. 거기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네. 삼성전자처럼 네. 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믿음이 가는 네. 그런 종목은 아직 물론 경쟁력은 있지만 아직 네네.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건가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좋게 보는 회사들은 소켓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제 파운드리 해서 칩을 이제 웨이퍼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고 나오는 그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바둑판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제 요 조그만 이제 네모난 조각 하나 나오겠죠. 그게 다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다이라 그러는데 그 상태로는 반도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을 하거든요. PCB에다가 이걸 놓고 이제 그 금실 같은 거 아니면 아주 미세한 범퍼를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시커먼 이렇게 소자 뭐 위에 삼성 돼 있는 거죠. 인텔 돼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거든요. 소자 자체로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칩을 TSMC에서 생산하면 후공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검사 장비, 그리고 생산 장비, 그리고 어떤 소모품, 소켓, 뭐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이 유망한데요. 종목 말씀드려요? 살짝 언급해 주세요. 네네.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어쨌든 TSMC든 삼성이 잘하든 결국 후공정 쪽에서 뭔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패키징이라고 해서 그 가공하는 그런 장비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는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지를 자르고 이제 옮기고 뭐 검사하고 이런 쪽을 하는 회사고요. 그런 쪽에서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레이저 장비를 합니다. 그래서 PCB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뭐 그 PCB를 자르거나 그리고 이제 뭐 전공정 쪽에서는 뭐 그 어떤 반도체 뭐 불순물 주입 여기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쪽을 하는
거기 두 개의 회사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계속 돌아가면 이 테스트하는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켓이라는 건 우리 PC 예전에 뜯어보면 반도체 이렇게 꽂았다, 꼽는 거 있죠. 그게 소켓인데 이제 꽂았다 뺐다 하면 이게 자꾸 닳잖아요. 네. 그게 뭐 한 1000번 정도 쓰면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소켓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3개 회사가 있는데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좀 독보적인 회사고, 네. 그리고 이제 TSE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IS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은 중소형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실적은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대로 잘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네, 하시면 충분히,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게 주식이 그 공부를 안 하면은 네네. 오히려 그 좀 떨어졌을 때 기회라고 더 사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네. 못하고 그냥 팔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공부할수록 그 수익의 확률이 높아지는 쪽이 테크, 특히나 IT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IT 산업이 주력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IT 비중만 발라내면 거의 30-4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IT가 주력인 나라이기 때문에 IT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중소형주를 조금 이제 담아가려고 하신다면은 네네. 이 방송을만 듣고 막 매수하면 안 네네. 되고 본인이 꼭 뜯어보셔야 됩니다. 뜯어보시고. 요즘에는 그리고 분석된 자료들이 너무 많고요. 뭐 저 IT의 신 채널을 와서 보셔도 좋고. 투자의 신도.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올리면 이것도 텍스트로 다 정리해서 블로그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셔도 좀 도움이 그러니까 방송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네. 굉장히 전문 지식까지도 파고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정말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꼭 IT의 신까지 한번 네네. 또 네네.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것도 보고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은 이렇게 안정성을 갖고 네네. 가져갈 수 있고 강남 아파트 네네. 비유해 주신 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우리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신저가잖아요.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좋잖아요. 1분기. 그렇죠. 사상 최대라고. 1분기 실적이 당초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왔어요. 1조가 이익이 더 나왔거든요. 네. 원래 추정치보다 1조가 더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간 거예요. 예. 네. 그렇구나. 네네.